잘 보셨나요? 혹시나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한숨 쉬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보다 더 한숨 짓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아문화학부와 사회복지학부의 학문 단위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학문 단위 구조조정 이야기가 표면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달 7일 중대신문에 보도된 한 기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일면에 게재되었으나 매우 작은 비중이었고 짧은 기사로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기사상에는 본부에서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았고 확정된 것이 없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의 기사 내용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인문사회 계열 김호섭 부총장은 후퇴는 없다, 구조조정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때부터 구조조정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인 중앙인에서도 관련 게시물이 계속해서 올라왔고 대상학과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을 알리고 총회를 가졌으며 학교 측에 면담을 요구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구조조정에 대한 후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합의를 하냐? 협의라고 하는데 좀 합의해달라는 거 아니야?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합의를 하겠어? 그러면 솔직하게 구조조정이 일방적일 얘기해봐.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쌍방적이냐? 이러한 구조조정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2010년에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2011년에는 가정교육과가 폐과되는 사태가 있었죠. 또한 UBS 조사 결과 이번 구조조정 역시 학기 초부터 어느 정도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2011년 9월에는 가정교육과가 폐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본부 측은 본교 가정교육과가 학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임용률이 낮다는 등의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이에 학과 측은 본부가 전임교원을 충원해주지 않았으며 전국 1위의 임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근거를 들며 반박했고 여러 차례 면담의 자리를 가지는 등 노력했지만 끝내 폐과에 이르렀습니다. 2013 구조조정 사태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게 사법제한을 위한 것이냐고요? 또한 이러한 구조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은 이번 해에 새롭게 부임한 이용구 총장의 학기 초 발언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연계성을 최대한 높이고 학문 단위를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조정할 것이며 학문 분야 간 융합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난 이건 아직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통폐하고 있을 뿐이지 화학적인 통폐합, 실질적인 통폐합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것이 정말로 진정 화학적인 통폐합이 돼가지고 정말 진정한 의미의 통폐합이 일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 내용은 중앙인의 지난달 23일 공지사항으로 등록된 이 총장의 메시지에 그대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총장은 우리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선택과 집중에 따른 학문 단위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측은 어떤 논리로 이번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학교 측의 가장 주된 논리는 해당 전공들에 대한 선택 비율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학교 측은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인 중앙인에 관련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비교민속학과와 아동복지학과, 청소년학과는 유입인원에 비해 유출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학과의 경우에는 유입인원이 더 많긴 하지만 순 유입인원이 4명에 불과해 전공 선택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측은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학생이 가지 않는 학문 단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으며 이러한 학문 단위들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상학과 측은 학교 측이 제시한 통계 자료가 조작됐다고 말합니다. 유출입의 범위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하여 수치를 대상학과에 불리하게 작용시켰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비교민속학과의 경우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유입인원은 10명, 유출인원은 35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10명이 유입된 학과에서 35명이 유출되었다는 수치는 다소 모순적입니다. 해당 수치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유입인원의 경우 2011년 신입생 중 6명과
2012년 신입생 중 4명이 각각 비교민속학과를 선택한 인원의 합입니다. 반면 유출 인원의 경우 2010년에 기존 민속학과 인원까지 포함된 4개 학년으로 계산된 수치였습니다. 또한 타 학과의 경우에는 안성 캠퍼스의 유출입 인원까지 합산하는 등 뚜렷한 기준 없이 산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 대학 1, 2, 3, 4학년들의 그런 유출률을 다 따졌고 유입률에서는 이제 단 학부제로 바뀌었을 때 그 2년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법 자체가 모순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군대를 간 친구들이나 뭐 이런 휴학을 한 친구들 유출 인원으로서 계산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을 알았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뿐만 아니라 대상학과 측 역시 각 학과별로 이번 구조조정이 잘못되었다는 여러 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가 커리큘럼을 변경을 했거든요. 저희는 아동복지학과인데 복지를 못 배워요. 그러니까 신입생들은 아동복지라는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했을지라도 생각했던 그 커리큘럼과 완전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복지를 배우려면 사회복지 전공을 복수 전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 행정실에서 그 소수 3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그 다른 그 많은 학생이 선택한 그 전공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유도를 하고. 오늘 특기생이 6명이 올해 처음에 생겼어요. 그동안은 아무리 저희가 요구해도 생기지 않다가 2년 동안의 요구 끝에 저희가 6명의 특기자가 올해 생겼습니다. 아시아 문화학부 내에서. 올해 들어서 저희가 비교 민속을 보고 입학한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비교 민속을 선택하고 싶다고 말한 친구들이 20명 가까이 됩니다. 민속과학을 관련돼서 이제 큐레이터라든가 뭐 유네스코 같은 그런 비영리 단체를 생각하고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진로 선택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내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단 한마디의 어떤 상의나 이런 것들이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입학한 13학번 신입생들은 이러한 상황에 가장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해부터 처음으로 특기자 모집을 실시했던 비교민속학과의 경우 6명의 특기자가 해당 전공을 이수하여 졸업함과 동시에 획과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특기생이니까 다른 아시아문화학부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랑 달리 아예 학과를 정해서 들어온 케이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진짜 낙동강오리알이 되는 신세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확실히 한 게 없고, 뭐 전과를 하게 되는지 아니면 1, 3학번까지 이 학과가 유지되는지도 전혀 안 나온 상태고요. 이러한 구조조정에 대한 여러 자료들이 제시되며 가장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는 곳은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인 중앙인입니다. 찬반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소통이 없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모두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구조조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양측은 어떤 방법의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2일 법학관 대강당에서는 학문 단위 구조조정과 관련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밝혔지만 학생 측은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된 공청회였으며 이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설명회에 불과하다는 절차상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 측은 대강당 앞을 점거하였고 공청회를 무산시켰습니다. 오늘 공청회 자리를 취소하는 걸 요청드립니다. 취소 그래 그럼 네. 취소는 아니고 연기합시다 연기. 예, 그러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 제가 인문대 학생회장 이름 걸고 공청회 전에 제대로 된 협의체 먼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측은 2013년 3월부터 30여 차례에 걸친 부총장과 학생 및 교수들의 면담 일정을 공개하며 소통 없는 구조조정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 측은 이러한 면담이 진정한 의미의 면담이 아닌 통보에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네, 사실은 30여 차례 한 거는 이제 학생들 모두 한 거를 다 합쳐서 얘기한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대여섯 차례 정도 면담을 해봤는데 항상 이제 20-30분 이상 시간을 잘 안 내주세요, 부총장님이. 그리고 거기서 하는 얘기도 이제 거의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죠. 그리고 정보 공개를 좀 투명하게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만 자료를 들고 이걸 밝힐 수 없다라고 해서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너네 과가 없어질 거고 전과를 시켜주겠다. 이러한 학교 측의 대응에 학생 측은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있었던 학생총회부터 시작하여 지난달 24일에는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문화학부가 루이스홀에서 총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공통된 의견은 학교 측의 대화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해방광장에서는 구조조정 반대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당시 서명운동에는 약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일 공청회 무산 직후 인문사회계열 부총장실에서 있었던 면담에서도 학생 측은 학교와 학생이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을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설명회보다는 이제 교수랑 학생 측이랑 본부 측이 세 단위가 같이 합의할 수 있는 합의체를 저희가 요구하는 거예요. 학생 측과 그리고 교수 측 그리고 이제 학교 측 이 세 단위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을 했고요. 이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팩관이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 중재안을 충분히 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학교 측에서는 그런 저희가 흑백 논리를 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좀 협의체를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대상 학과 측은 구조조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3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학생 측도 해당 전공 인원이 적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 측 역시 소통 없이 진행된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학문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대학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